옛날 옛적 어느 비밀스러운 곳에 햇살 한 줌이 떨어졌어요. 그 햇살은 젊음을 유지시켜주는 마법의 황금꽃으로 피어났어요. 황금꽃을 찾아낸 마녀 고델은 수백 년 동안 아름다움과 젊음을 유지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왕국의 왕비가 병에 걸렸어요. 사람들은 아니 여기 사람들은 왕비를 위해 전설 속 황금꽃을 찾아 나섰어요. 왕비는 그 꽃으로 병을 치료하고 귀여운 공주도 낳았어요. 그리고 황금꽃의 마법은 공주의 금발머리로 옮겨왔어요. 마녀 고델은 공주의 머리카락을 잘라 가져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자른 머리카락은 마법의 힘을 잃고 갈색으로 변했어요. 젊음을 지키고 싶었던 고델은 공주를 몰래 데려갔어요. 슬픔에 빠진 왕과 왕비는 공주를 찾아 나섰고 공주의 생일이 되면 등불을 밝게 띄웠어요. 구독, 좋아요. 마녀 고델은 공주를 깊은 숲속 높은 탑에 가두었어요. 그러고는 딸처럼 길렀지요. 탑 안에서 외롭게 자란 공주는 라푼젤에게는 꿈이 하나 있었어요. 18번째 생일 전날 라푼젤은 고델에게 그 꿈을 말했어요. 너무 귀여워. 탑을 나가서 내 생일 때마다 떠오르는 등불을 직접 보고 싶어요. 하지만 고델은 바깥 세상은 머리가 이거냐고. 머리카락이 엄청 길지? 바깥 세상은 위험해서 안 된다고 했어요. 한편 숲 근처에서 풀린 라이더라는 청년이 스태핑톤 형제와 왕관을 훔쳐 도망치고 있었어요. 왕실 경비대와 말 맥시머스가 그 뒤를 바짝 쫓았어요. 풀린 경비대장과 스태핑톤 형제들을 따돌리고 맥시머스 위에 올라탔어요. 그때 맥시머스가 왕관이 든 가방을 꽉 물었어요. 풀리는 가방을 힘껏 잡아당겼어요. 풀리는 맥시머스와 함께 계곡 아래로 떨어졌어요. 맥시머스를 피해 도망치던 풀린이 탑을 발견했어요. 적이라면 아무도 모르겠는걸. 풀린은 탑으로 올라갔어요. 창문으로 들어가는 순간 쾅! 소리와 함께 풀린은 쓰러졌어요. 라푼젤은 낯선 사람이 탑으로 들어오자 프라이팬으로 때려 기절시켰어요. 내가 용감하다는 것을 엄마가 알게 되면 탑 밖으로 나가는 것을 허락할지도 몰라. 라푼젤은 풀린을 옷장에 숨겼어요. 그때 풀린의 가방에 무언가 반짝였어요. 반짝이는 물건은 신기하게도 라푼젤의 머리에 꼭 맞았어요. 고델이 돌아오자 라푼젤은 등불 이야기를 다시 꺼냈어요. 그런데 등불 소리를 듣자마자 고델이 소리쳤어요. 등불 이야기는 이제 그만! 넌 이 탑에서 절대 나갈 수 없어! 고델이 다시 나가자 라푼젤은 풀린에게 등불에 대해 잃어버린 공주님을 위한 등불 말이군요. 등불이 있는 곳까지 나를 데려다주면 가방을 돌려줄게요. 라푼젤의 말에 풀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라푼젤은 막상 탑에서 나가게 되자 두려워졌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밖에 나간 적이 없는데 어떡하지? 하지만 자신의 생일마다 떠오르는 등불을 꼭 보고 싶었어요. 라푼젤은 용기를 내어 머리카락을 타고 탑 아래로 내려왔어요. 내가 탑에서 내려오다니 믿을 수가 없어. 라푼젤은 환호성을 지르며 숲을 뛰어다녔어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엄마 고델 생각에 흐느껴 울었어요. 그럼 탑으로 다시 돌아갈까요? 사실 풀리는 라푼젤을 돌려보내고 싶었어요. 아니에요. 등불만 아주 잠깐 보고 올 거니까 괜찮을 거예요.
탑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마녀 고델이 맥시머스를 발견했어요. 고델은 왕실에서 라푼젤을 찾아낸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서둘러 비밀 계단을 통해 탑으로 올라갔어요. 탑에는 라푼젤은 없고 풀린이 그려진 벽보와 왕관만 있었어요. 고델은 벽보 속에 그려진 풀린이 라푼젤을 데리고 갔다고 생각했어요. 풀린은 라푼젤을 싸움꾼들이 많은 식당으로 데리고 갔어요. 무서운 사람들을 만나면 다시 탑으로 돌아간다고 하겠지. 그런데 누군가 풀린이 그려진 벽보를 꺼냈어요. 순식간에 식당은 풀린을 잡으려는 사람들로 난장판이 되었어요. 그 사람 놓아주세요. 제 꿈을 이루려면 그 사람이 필요해요. 라푼젤의 부탁에 싸움꾼들이 조용해졌어요. 그때 맥시머스와 왕실 경비대가 식당 안으로 들어왔어요. 싸움꾼들은 라푼젤과 풀린이 도망칠 수 있도록 비밀 통로를 알려주었어요. 꿈을 꼭 이루세요. 싸움꾼들이 라푼젤을 응원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마녀 고델이 지켜보고 있었어요. 갑자기 비밀 통로에 물이 차올랐어요. 라푼젤과 풀린은 어두운 동굴 속에 갇히고 말았어요. 라푼젤, 여기서 나갈 수 없을지도 몰라요. 그동안 미안했어요. 그리고 진짜 내 이름은 유진 피즈 버허트예요. 통로를 찾다가 손을 다친 풀린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나도 비밀이 있어요. 노래를 부르면 머리카락에서 빛이. 라푼젤은 그제야 자신에게 있는 마법의 힘이 생각났어요. 머리카락의 빛으로 둘은 동굴에서 빠져나왔어요. 고델은 비밀 통로 끝에서 라푼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통로에서 나온 건 스탬핑턴 형제였어요. 고델은 왕관보다 귀중한 걸 주겠다고 자신을 이거 도우라고 했어요. 머리카락이야? 라푼젤과 풀린은 다른 통로로 안전하게 빠져나왔어요. 내 신발 갖고 있다? 신발? 응. 신발을 못 신고 나왔나봐. 머리카락의 마법으로 풀린의 상처를 치료해 주었어요. 풀린이 잠시 자리를 비웠을 때 고델이 나타났어요. 라푼젤, 탑으로 돌아가자. 하지만 라푼젤은 거절했어요. 풀린을 좋아해요. 그 사람도 나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고델은 풀린이 원하는 건 왕관이라며 가방을 주고 떠났어요. 다음날 맥시머스가 풀린을 잡아가려고 했어요. 오늘은 내 생일이야. 오늘 하루만 기다려줘. 맥시머스는 라푼젤의 간절한 부탁을 들어주기로 했어요. 얼마 뒤 라푼젤의 눈앞에 왕국의 멋진 풍경이 펼쳐졌어요. 왕국은 축제 준비로 들썩였어요. 라푼젤은 처음 경험하는 모든 것이 새롭고 흥미로웠어요. 마을 아이들은 라푼젤의 긴 머리를 곱게 따주었어요. 한 꼬마가 축제의 상징인 태양이 그려진 깃발을 팔고 있었어요. 라푼젤은 태양 그림이 왠지 모르게 낯설지 않았어요. 맞아, 내가 늘 그리던 태양 그림과 많이 닮았어. 라푼젤은 자신이 그린 태양 그림과 같은 깃발을 보고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광장으로 간 라푼젤은 커다란 그림 앞에서 얼어붙고 말았어요. 태양과 함께 왕과 왕비가 어린 딸을 안고 있는 그림이었어요. 잃어버린 공주의 눈이 나와 너무 닮았어. 라푼젤은 한참 동안 그림을 바라보았어요. 자, 다 함께 춤을 춥시다. 사회자가 소리쳤어요. 라푼젤과 풀린은 음악에 맞춰 춤을 추었어요. 라푼젤과 풀린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수많은 등불이 밤하늘을 아름답게 수놓았어요. 풀린, 이게 꿈은 아니지요? 드디어 내 꿈이 이루어졌어요. 그토록 원하던 등불을 보자 라푼젤은 무척 기뻤어요.
그리고 온종일 숨겨두었던 왕관을 플린에게 주었어요. 근데 왜 얼굴에 얘기해? 바로 그때 플린이 숲속에서 스탬핑톤 형제를 발견했어요. 라푼젤, 아직 해결할 문제가 남아있어요. 잠깐 기다려줘요. 플린은 스태핑톤 형제에게 왕관을 돌려주었어요. 우리가 원하는 건 왕관이 아니라 라푼젤이야. 스태핑톤 형제는 플린을 배에 묶어 떠내려 보냈어요. 그리고는 라푼젤에게 플린이 왕관을 가지고 달아났다고 했지요. 라푼젤은 스탬핑톤 형제를 피해 숲속으로 도망쳤어요. 순간 고델이 나타나 스탬핑톤 형제를 쓰러뜨렸어요. 라푼젤은 고델 품에 안겨 울었어요. 배에 묶여있던 플린은 결국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는 고델에게 배신당한 스탬핑톤 형제도 있었어요. 스탬핑톤 형제는 모든 것이 고델의 음모라고 털어놓았어요. 그동안의 일을 모두 알고 있던 맥시머스는 플린의 탈출을 돕기로 했어요. 식당에 있던 싸움꾼들과 스탬핑톤 형제도 도와주었지요. 탈출에 성공한 플린은 라푼젤을 구하러 갔어요. 한편 탑에 도착한 라푼젤은 자신이 잃어버린 공주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라푼젤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되자 고델은 라푼젤을 꽁꽁 묶어두었어요. 그때 애플이야 플린이 얘가? 아니 라푼젤. 그때 플린이 탑에 도착했어요. 하지만 고델의 공격으로 상처를 입고 쓰러지고 말았어요. 빨리 넘겨. 플린을 치료하게 해준다면 평생 탑 밖으로 나가지 않을게요. 고델은 라푼젤이 플린을 거 치료할 뭐야? 수 있도록 검은 거 뭐야? 글쎄 뭐지? 봐봐. 고델은 라푼젤이 플린을 치료할 수 있도록 풀어주었어요. 라푼젤 그러지 마요. 플린이 말했어요. 뭐해? 아유 정말. 아니요, 당신을 죽게 할 수는 없어요. 라푼젤은 머리카락으로 플린의 상처를 감쌌어요. 라푼젤 제발. 플린은 온 힘을 다해 거울 조각으로 라푼젤의 머리카락을 이게 잘랐어요. 엄마야? 이게 엄마야? 이게 동생이야? 라푼젤이고 이건 왕이야. 그리고 라푼젤 엄마야. 여기는 라푼젤 친구 플린. 라푼젤의 머리카락은 신비한 힘을 잃고 근데 왜 똑같이 갈색으로 생겼어? 변했어요. 왜? 똑같이 뭐가 왜 다 틀려? 엄마하고 엄마 딸이니까. 주은이도 엄마랑 비슷하게 생겼잖아. 안 그래? 아니야. 엄마는 키고 난 작잖아. 그래? 응. 그 맞다. 주은이도 이제 좀 크면 머리 더 길고 자랄 수 있겠지? 응? 고델은 순식간에 쪼글쪼글 눕더니 먼지가 되어 사라졌어요. 라푼젤은 플린을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어요. 라푼젤의 눈물이 흘린 땀에 닿자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금빛 눈물이 플린을 다시 깨어나게 한 거예요. 라푼젤은 플린과 함께 왕국으로 갔어요. 왕과 왕비는 돌아온 라푼젤을 꼭 안아주었어요. 라푼젤은 부모님의 품속에서 한없는 사랑을 느꼈어요. 왕국은 다시 돌아온 공주를 위한 축제를 열었어요. 왕과 왕비의 간절한 바람을 담은 분홍불이 공주가 돌아오는 길을 밝혀준 거랍니다. 끝. 라푼젤이었습니다. 왜 초록색이야? 이게 안 나와. 안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이거 음, 왜 하나밖에 없어? 글쎄. 자, 보자. 깊고 내가 깊은. 인어공주 돼. 응? 인어공주 될 거야 나도. 정말? 응. 그럼 어떻게 인어공주가 될 수 있는지 한번 볼까? 꼬이가 왔어요. 꼬이. 자, 깊고 깊은 바닷속에 인어공주 아리엘이 살고 있었어요. 아리엘은 바다의 왕 트리톤의 막내딸로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호기심 많은 아리엘은 사람들이 사는 육지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바다 밑에 가라앉은 배에서 온종일 놀곤 했어요. 아리엘, 사람들은 아주 위험하단다. 사람들 근처엔 절대 가지 말아라. 프리톤 왕은 늘 아리엘이 걱정됐어요. 구독 좋아요. 바다 왕국에선 얘가 아리엘의 좋아. 아리엘의 나 16번째 얘가 생일을 좋아해. 맞아 얘가 좋아. 그래 보여해. 음악회를 열었어요. 특별히 아리엘이 노래를 부르기로 했어요. 아리엘의 노래를 들으려는 많은 손님들이 찾아왔어요. 왜? 간지러워? 하지만 주인공 아리엘은 음악회는 까맣게 잊은 채 물고기 플라운더와 부서진 배에서 놀고 있었어요. 배에서 포크를 발견한 아리엘은 갈매기 스커트를 찾아가 어디에 쓰는 물건인지 물어보았어요. 음악회에 늦은 아리엘은 프리톤 왕에게 크게 꾸중을 들었어요. 아리엘, 앞으로 다시는 바다 위로 나가지 말아라. 알겠느냐? 아빠, 바다 위는 생각보다 위험하지 않아요. 아리엘이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화가 난 트리톤은 똑바로 앉아봐. 트리톤은 가제 세바스찬에게 아리엘을 감시하라고 명령했어요. 다음날 아리엘과 플라운더는 또다시 배를 구경하러 나갔어요. 세바스찬이 몰래 그 뒤를 따라갔어요. 배에서는 에릭 왕자의 생일 파티가 열리고 있었어요. 아리엘은 에릭 왕자에게 온통 마음을 빼앗겼어요. 그때 갑자기 시커먼 먹구름이 몰려오더니 폭풍우가 몰아쳤어요. 순식간에 거대한 파도가 배를 삼켜버렸어요. 왕자님이 위험해. 아리엘은 물에 빠진 에릭 왕자. 얘가 아이예요? 인어공주. 얘가 아이예잖아. 아리엘. 에릭 왕자를 구해 바닷가로 끌고 올라갔어요. 다행히 에릭 왕자는 무사했어요. 아리엘이 고운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자 에릭 왕자가 천천히 눈을 떴어요. 하지만 엄마, 인어공주는 이렇게 헛주 빠빠빠빠 어프. 하지만 발자국 소리가 들리자 아리엘은 얼른 몸을 숨겨야 했어요. 아리엘은 하인의 부축을 받으며 걸어가는 에릭 왕자를 끝까지 지켜보았어요. 왕자님을 다시 만날 수만 있다면... 아리엘은 슬픔에 잠겼어요. 세바스찬은 트리톤 왕에게 아리엘이 사람과 사랑에 빠졌다고 전했어요. 머리 끝까지 화가 난 트리톤 왕은 아리엘이 모은 사람들의 물건을 모두 부숴버렸어요. 울고 있는 아리엘에게 쌍둥이 뱀장어가 다가왔어요. 불쌍해하기도 하지. 우리는 내 소원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어. 우술라는 못하는 게 없거든. 바다만이 우술라? 우술라라는 말에 아리엘은 깜짝 놀랐어요. 오래전 트리톤 왕에게 쫓겨난 우술라는
호시탐탐 복수의 기회를 노리고 있었어요. 아리엘은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에릭 왕자를 다시 만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쌍둥이 뱀장어를 따라 우슬라를 만나러 잠깐만. 얘가 대장이고 얘는 보안마봐. 이건 없다. 이거 없잖아. 얘도 그러네. 안 보이네. 바다마녀 우슬라는 아리엘을 반겨주었어요. 에릭 왕자를 다시 만나려면 사람이 되어야 해. 내 아름다운 목소리를 다오. 그러면 사람으로 만들어주지. 단 3일 안에 에릭 왕자의 입맞춤을 받아야 해. 그렇지 않으면 넌 다시 인어가 되고 내 영혼은 내 것이 될 거야. 우슬라가 두루마리 종이를 펼치며 아리에게 말했어요. 아주 간단해. 이 계약서에 내 이름만 쓰면 넌 사람이 되는 거야. 아리엘은 겁이 났지만 에릭 왕자를 만나기 위해 이름을 썼어요. 잠시 후 아리엘은 진짜 두 다리를 가진 사람이 되었어요. 에릭 왕자는 자신을 구해준 노랫소리의 주인공을 찾고 있었어요. 이제 그만 포기하려 할 때 바위 위에 앉아있는 아리엘을 발견했어요. 왠지 낯이 익었지만 말을 못하는 아리엘이 자기가 찾는 아가씨인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에릭 왕자는 나 얘가 될 아리엘을 거야, 성으로 얘. 데려갔어요. 나 얘가 될 거야. 쟤 말고. 그리고 아리엘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아리엘은 에릭 왕자가 자신을 사랑한다고 생각했어요. 늦은 오후 에릭 왕자와 아리엘은 호수에서 배를 타고 있었어요. 에릭 왕자가 아리엘에게 입을 맞추려는 순간 배가 휙 뒤집어졌어요. 우슬라의 명령을 받은 쌍둥이 뱀장어의 짓이었어요. 저녁 무렵 에릭 왕자는 바네사라는 아가씨를 만났어요. 에릭 왕자는 바네사의 노래를 듣고 자신을 구해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사실 바네사는 사람으로 변신한 우슬라였어요. 얘? 마녀였대. 얘 마녀? 바네사의 조개 목걸이에는 아리엘의 목소리가 담겨 있었어요. 우슬라의 마법에 속은 에릭 왕자는 바네사와 결혼하기로 했어요. 결혼식은 배 위에서 치러지기로 했어요. 스컬틀이 슬픔에 잠긴 아리엘에게 찾아와 말했어요. 아리엘, 우슬라가 바네사로 변신한 거야. 결혼식을 막아야 해. 나 이렇게 돼. 이렇게 하얀 옷 입에 하얀 옷. 예뻐? 띠띠가 없잖아. 띠띠가 없잖아. 스커틀과 바다새들이 바네사를 공격했어요. 얘 누구야? 저리 가지 못해? 바네사가 비명을 질렀어요. 결혼식은 완전히 엉망진창이 얘 되었어요. 누구야? 얘 누구야? 스커틀. 똑같은? 음. 아니 얘. 이건 바네사인데 마녀가 바네사로 변신한 거야. 그래서 아리엘 친구들이 이 바네사를 혼내주고 있는 거야. 머리가 생기는 거야? 귀에도? 귀에요? 왜 바네사는- 이거 닫고 있어? 이제 다 인어공주가 사람으로 왕자는 변해서 어디 있어, 수영을 잘 왕자? 못하잖아. 여기 있잖아 왕자. 왜 왕대하고 어떻게 갔어? 어떻게 왜 헤엄쳐서 왔어? 아니 배에 타고 있었어 왕자는. 바네사는 스커트를 떼어내려고 발버둥을 치다 목걸이를 떨어뜨리고 말았어요. 목걸이 어디 있어? 여기 있네 목걸이. 목걸이 이거? 목걸이가 깨지자 아리엘은 다시 아름다운 목소리를 찾았어요. 에릭 왕자님, 아리엘이 소리쳤어요. 에릭 왕자님, 아리엘이 소리쳤어요. 에릭 왕자는 그제야 자신을 구해준 아가씨가 아리엘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두 사람이 입을 맞추려는 순간 해가 지고 약속했던 3일이 지났어요. 아리엘은 다시 인어가 되었어요. 웃을 날은 깔깔 웃으며 아리엘의 손을 낚아챘어요. 웃을라! 아리엘을 당장 놔주어라! 트리톤 왕이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외쳤어요. 천만에 이 계약서를 봐. 아리엘의 영혼은 이제 내 거야. 하지만 바다 왕국을 내게 준다면 다시 생각해보지. 우슬라가 기분 나쁘게 웃으며 말했어요. 결국 트리톤 왕은 바다 왕국을 준다는 계약서에 자신의 이름을 쓰고 말았어요. 우슬라는 트리톤 왕의 황금창도 빼앗아갔어요. 이제부터 내가 바다의 왕이다. 우슬라가 소리쳤어요. 그때 에릭 왕자가 던진 창이 우슬라의 팔에 꽂혔어요. 화가 난 우슬라는 어마어마한 소용돌이를 일으켰어요. 그러자 바다 밑에서 가라앉던 부서진 배가 물 위로 떠올랐어요. 에릭 왕자는 우슬라를 향해 배를 몰았어요. 날카로운 뱃머리에 부딪힌 우슬라는 커다란 비명소리를 잡은 거야, 뭐야? 함께 얘가 이거 잡은 거야, 뭐야? 지금 배로 지금 마녀를 혼내주러 가고 있어. 왕자님이 커다란 비명소리와 함께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황금창을 되찾은 트리톤 왕이 아리엘에게 다가갔어요. 아리엘, 에릭 왕자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내 행복을 진심으로 빌어주마. 앞으로 내가 보고 싶으면 어쩌지? 나 얘 될 거야, 얘. 트리톤 왕은 빙그레 얘네 미소를 거야. 지르며 아빠, 나 얘 될 거야, 얘. 그래. 아리엘의 꼬리를 향해 황금창을 흔들었어요. 아리엘은 다시 두 다리를 가진 사람이 되었어요. 며칠 뒤 아리엘은 에릭 왕자와 결혼식을 올렸어요. 바다 친구들과 육지 사람들을 모두 아름다운 한 쌍을 축복해 주었어요. 끝! 가자! 얘다! 놀자! 재밌었어? 이거 아니야? 재밌었어? 아까부터 지금 미녀와 야수. 민어 어디 있어, 민어? 미녀와 야수. 민어 어디 있어, 민어와 어두? 미녀. 어두? 응, 야수. 민어 어두? 응, 민어 어두? 응, 미녀와 야수. 민어 어두? 구독, 좋아요. 옛날 자기밖에 모르는 왕자가 살고 있었어요. 두장, 응. 두 장. 어느 날 왕자는 성에 찾아온 허름한 차림의 할머니를 내쫓았어요. 할머니는 사실 마법사였어요. 화가 난 할머니는 왕자를 무시무시한 야수로 만들었어요. 얘야? 왕자였는데 야수로 만들었대. 그러고는 야수에게 마법의 장미를 주며 말했어요. 내가 21살이 되면 이 꽃이 활짝 필 거야. 꽃잎이 다 떨어지기 전에 마녀 어디 진정한 있어? 마녀? 아빠가 찾아볼게. 진정한 사랑을 얻어야 마법을 풀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넌 영원히 야수로 살아야 해. 성 근처 마을엔 괴짜 나 얘 할 거야, 불명가. 얘. 나 얘 할 거야, 얘. 나 얘 할 거야, 얘. 그래. 모리스와 예쁜 딸 벨이 살고 있었어요. 같은 마을에 사는 힘세고 잘생긴 청년 가스통은 벨과 결혼하고 싶었어요. 나는 마을에서 제일 예쁜 벨과 결혼할 거야. 두고 보라고. 베이 어디 있어, 베이? 자신만만했어요. 벨. 가스통은 벨을 찾아가 거만한 태도로 청혼했어요.
벨은 가스통의 청혼을 단번에 거절했어요. 가스통처럼 잘난 체하는 남자와는 절대 결혼하기 싫었거든요. 어느 날 발명품을 싣고 박람회장으로 가던 모리스는 숲에서 길을 잃고 말았어요. 모리스는 우연히 야수의 성을 발견하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촛대 리미에르 쾌종식에 콕스워스가 모리스를 친절하게 맞아주었어요. 모두 마법에 걸린 야수의 하인들이었어요. 모리스가 성에 들어온 것을 안 야수는 불같이 화를 냈어요. 야수는 모리스를 차가운 지하 감옥에 가두었어요. 모리스의 말이 혼자 돌아오자 벨은 아빠를 찾아 나섰어요. 벨은 한참을 헤맨 끝에 지하 감옥에 갇힌 아빠를 발견했어요. 아빠, 괜찮으세요? 얘야? 얘가 누구야? 엄마야 뭐야? 딸, 딸? 아빠. 아빠 얘 언니야 언니? 이름이 벨이야. 벨? 아빠, 괜찮으세요? 여기서 빨리 나가야 해요. 그때 야수의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얘 들렸어요. 누구 손이야? 이거는 벨의 소리지. 벨은 두려움에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제발 제 아빠를 풀어주세요. 대신 제가 여기 남을게요. 벨이 간절히 부탁하자 야수는 모리스를 마을로 돌려보냈어요. 벨은 야수의 성에서 불편함 없이 지냈지만 아빠가 보고 싶었어요. 찻 주전자 포츠 부인과 찻잔 칩은 맛있는 음식으로 콕스워스와 리미에르는 흥겨운 음악으로 벨을 위로했어요. 그날 밤 벨은 성을 둘러보다 서쪽 탑까지 가게 되었어요. 탑 안에는 오래된 가구와 깨진 거울이 있었어요. 탁자 위에는 장미 한 송이가 있었어요. 그런데 장미 꽃잎이 하나둘씩 떨어지는 거예요. 벨이 장미에 손을 뻗으려는 순간 야수가 나타나 소리쳤어요. 내 장미에 손대지 마시오. 누가 놀란 얘가? 벨은 성 밖으로 달아났어요. 얘야? 야수. 왕자님인데 마법사가 괴물로 만들어버렸지. 말을 타고 달리던 벨 앞에 늑대 무리가 나타났어요. 늑대들이 벨에게 달려들려고 할 때 야수가 그 앞을 가로막았어요. 야수는 용감하게 싸워 늑대들을 쫓아버렸어요. 늑대 발톱에 긁혀 상처를 입은 야수는 덜썩 쓰러졌어요. 벨은 야수를 성으로 데려가 정성껏 보살폈어요. 벨은 이제 야수가 무섭지 않았어요. 야수도 벨을 다정한 눈길로 바라봤어요. 가스통은 여전히 벨과 결혼할 방법을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때 모리스가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어요. 도와주시오! 벨이 야수의 성에 잡혀있어. 누구? 벨의 아빠. 얘는? 얘는 누구야? 얘는 아빠인데? 누구냐면 얘는 아빠인데? 얘는 엄마야? 얘는 탄톤이 아니야? 탄톤. 가스통. 탄톤 아니야? 마을 사람들은 모리스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모이지가 어디 있어? 모리스, 벨의 아빠. 오히려 모리스가 이상해졌다고 수군거렸어요. 가스통은 그 모습을 보며 씩 미소를 지었어요. 누구야? 얘 누구야? 가스통. 아니 얘. 이거는 의자야. 근데 왜 이렇게 재밌다는 데 있어? 그렇게 멋있게 그냥 만든 거야. 그리고 사람을 불러 일을 꾸몄어요. 벨과 야수는 조금씩 가까워졌어요. 하인들은 벨이 야수와 사랑에 빠지면 마법이 풀릴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마법의 장미는 꽃잎이 거의 다 떨어져 가고 있었어요. 저녁을 먹은 뒤 야수와 벨은 다정하게 춤을 추었어요. 그리고 정원으로 나가 산책을 했어요. 벨, 여기서 지내는 게 행복한가요? 네, 행복해요. 하지만 아빠가 보고 싶어요. 벨의 표정이 갑자기 어두워졌어요. 이 거울은 당신이 원하는 걸 보여줄 거예요. 야수는 벨에게 마법의 거울을 주었어요. 거울을 본 벨이 눈물을 글썽였어요. 모리스가 길거리에 쓰러져 있었거든요. 아빠, 일어나세요. 야수는 사랑하는 벨을 돌려보내기로 마음먹었어요. 이 거울을 가져가요. 그리고 날 기억해줘요. 야수가 힘없이 말했어요. 집으로 돌아온 벨은 쓰러진 아빠를 찾아서 정성껏 보살폈어요. 다음 날 가스통이 마을 사람들을 이끌고 벨을 찾아왔어요. 가스통은 벨에게 자신과 결혼하지 않으면 모리스를 정신병원에 보내겠다고 소리쳤어요. 안 돼요. 아빠는 정상이에요. 정상이라고? 가뒀다며 헛소리를 하는데도? 야수 이야기는 진짜예요. 벨은 마법의 거울에 비친 야수를 보여주었어요. 그러자 겁에 질린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무섭게 생겼지만 마음씨는 착해요. 누가 하지만- 말했어? 벨. 예? 아니, 예쁜 벨 있잖아, 벨. 어디? 벨. 여기 있네. 베일이 하지만- 여기 하나도 없는데? 여기에는 없지. 하지만 아무도 벨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가스통은 사람들을 부추겨 야수의 성으로 올라갔어요. 흥분한 사람들이 성문을 부수었어요. 콕스워스는 하인들을 이끌고 용감하게 성을 지켰어요. 하지만 벨을 그리워하다 병에 걸린 야수에겐 싸울 힘이 하나도 없었어요. 가스통의 화살을 맞은 야수는 성 꼭대기로 내몰렸어요. 안 돼! 멈춰요! 벨의 목소리에 야수가 겨우 정신을 차렸어요. 벨, 돌아왔군요. 야수는 남은 힘은 다해 벨에게 다가가려 했어요. 베일. 가스통은 칼을 뽑아 야수의 등을 찔렀어요. 야수가 쓰러지는 순간 가스통은 발을 헛디뎌 성 아래로 떨어졌어요. 벨은 쓰러진 야수에게 입을 맞추었어요. 마지막 남은 장미 꽃잎이 막 떨어지려고 할 때였어요. 죽으면 안 돼요. 당신을 사랑해요. 다시는 당신을 떠나지 않을게요. 벨이 흐느껴 울며 말했어요. 그때 마법의 빛이 야수를 휘감았어요. 드디어 야수가 마법에 풀려난 거예요. 본래 모습으로 돌아온 하인들도 기쁨의 눈물을 흘렸어요. 벨, 당신의 진정한 사랑이 내게 걸린 마법을 풀어주었어요. 왕자가 벨을 다정하게 안으며 말했어요. 성을 둘러쌌던 먹구름이 걷히고 환한 햇살이 비추었어요. 그 후 벨과 왕자는 서로를 아끼며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너무 아름다운 얘기다, 그지? 얘부터. 우리는 이거밖에 없는데. 이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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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하나밖에 없어. 그래. 자, 공주와 개구리 한번 볼까? 집이 하나도 없는데. 책은 공주와 개구리. 나 얘만 좋아해. 얘만 좋아해. 엘사 아니야 엘사? 엘사 아닌데? 엘사야? 엘사 아닌데 어때? 아니야. 하다니까 엘사지.
어디 있어? 지금 애기야? 티아나는 어릴 때부터 요리하는 것을 좋아했어요. 근데 음. 근데 얘가 얘야? 그런 거 같아. 한번 읽어봐야 될 것 같아. 자, 좋은 음식은 사람들을 웃게 하고 함께하게 한단다. 아빠는 항상 이렇게 말했어요. 아빠, 엄마, 애기. 언니는 언니다. 그때부터 티아나에겐 커다란 꿈이 생겼어요. 바로 맛있는 음식을 많은 사람들과 즐길 수 있는 레스토랑을 차리는 거였어요. 아빠의 말처럼 사람들이 구독, 좋아요. 함께 할 수 있는 레스토랑 말이에요. 티아나는 부지런히 일했어요. 꿈을 이루기 위해 조금 더 열심히 했어요. 근데 왜 반려해, 반려? 난 그렇게 못하는데 난 할 수 있어, 그렇게. 그렇게 못해. 그게 뭐야? 오, 되겠는데? 앉아봐. 조은아, 우리 티아나가 어떻게 성장하는지 한번 볼까? 똑바로 앉아봐. 똑바로 나도 꾸짖 똑바로 앉아. 아빠 안 보이잖아. 아니, 괜찮아. 똑바로 앉아봐. 잠깐만. 그럼 아빠 뭘 달아야 돼? 밖에 여기 있다, 밖에. 이거 빨리 책 읽고 우리 그거 해볼까? 어. 내려놔봐. 내려놓고 책 읽을 땐 책에 집중해야지. 이쯤 할 거야. 꿈을 이루기 위해 조금 더 열심히 했어요. 드디어 티아나는 식당을 차릴 낡은 설탕 공장을 계약했어요. 그날 저녁 티아나는 샬롯이 주문한 빵을 가지고 가면 무도회장에 갔어요. 그곳에서 만난 펜의 형제는 티아나에게 설탕 공장을 팔 수 없다고 말했어요. 쨍그랑. 티아나는 펜의 형제를 설득하다 넘어지고 말았어요. 옷은 엉망이 되었고 간절하게 원하던 꿈은 엄마! 사라져 버렸어요. 잠깐만. 이렇게 떨어져 이렇게 된 거야? 얘는 그래서 이렇게 보여색이 이렇게 얘 옷에 이렇게 떨어진 것 같아. 그래? 보여색. 이거랑 또 신데렐라를 좋아하는 샬롯은 티아나에게 예쁜 얘 드레스를 마녀야? 주었어요. 얘 마녀야? 아니, 누구야? 샬롯. 왜 엄마 나 얘 좋아. 불쌍해. 그렇게 입으니까 진짜 공주 같아. 샬롯의 칭찬에도 티아나는 여전히 슬펐어요. 밤하늘엔 많은 별들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어요. 티아나는 가장 빛나는 별을 바라보며 소원을 빌었어요. 그때 초록색 개구리 한 마리가 티아나 앞에 나타났어요. 그런데 개구리가 말을 하는 거예요. 자신의 이름이 나빈이고 원래 왕자였대요. 나쁜 마법사 파실리 때문에 개구리가 되었다고 했어요. 나빈 왕자의 마법은 공주의 키스를 받아야 풀려요. 나빈 왕자는 티아나에게 키스를 해달라고 했어요. 싫어. 티아나는 고개를 돌렸어요. 하지만 소원을 들어준다는 말에 티아나는 두 눈을 꼭 감았어요. 그러고는 그런데 나빈 왕자는 여전히 개구리였어요. 오히려 티아나가 개구리로 변해버렸지요. 티아나는 진짜 공주가 아니니까요. 티아나와 나빈 왕자는 발코니 아래로 떨어졌어요. 다행히 발코니 아래에 있던 부귀로 떨어졌어요. 높이 뛰어올랐어요. 다행히 발코니 아래에 있던 부귀로 떨어져 높이 뛰어올랐어요. 둘은 풍선을 잡고 늪으로 날아갔어요. 예? 응? 예? 개구리로 변한 티아나와 나빈 왕자에게 늪은 아주 무시무시한 곳이었어요.
커다란 새가 배고픈 눈빛으로 노려보았고 악어들이 입맛을 다시며 다가왔어요. 모두 개구리를 잡아먹으려고 했어요. 누굴? 개구리를 잡아먹으려고 했대. 악어하고 새들이. 티아나와 나빈 왕자는 뗏목을 타고 도망쳤어요. 티아나가 열심히 노를 젓는 동안 나빈 왕자는 노래를 부르며 놀기만 했어요. 뗏목을 타고 가던 티아나와 나빈 왕자는 음악을 좋아하는 악어 루이스를 만났어요. 나빈 왕자는 루이스와 연주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하지만 티아나는 노래하는 거야? 아니. 티아나는 전혀 즐겁지 얘는 이렇게 않았어요. 부른다. 얘는 이렇게 불려. 오백트. 그래? 티아나와 나빈 왕자는 배가 고파졌어요. 반딧불이를 잡아먹으려고 했지만 그럴 수 없었어요. 그 반딧불이의 이름은 레이였어요. 티아나와 나빈 왕자는 레이와 친구가 되었어요. 레이는 티아나와 나빈 왕자를 늪에 사는 마법사 할머니 마마오디에게 안내했어요. 레이와 다른 반딧불이들이 길을 밝혀주었어요. 마마오디는 티아나와 나빈 왕자에게 마마. 사람이 되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을 얻게 될 거라고 했어요. 가봐요. 이런 엄마마. 그리고 12시가 되기 전에 얘 뭐였지? 얘. 루이스, 아니 얘 말고 얘. 걔 이름은 응. 반딧불인데 이름이 있어. 레이야 레이. 아니 김이 아니냐? 반딧불 레이. 아니 날개 하나도 없는데 왜? 그리고 12시가 되기 전에 샬롯의 키스를 받으면 나빈 왕자는 물론 티아나도 다시 사람이 될 거라고 했어요. 파실리에는 사람이 되려는 나빈 왕자를 막으려고 했어요. 파실리에가 보낸 그림자 유령들이 알겠다. 얘가 이거 했는데 얘 다시 얘가 된 거야? 아니. 그러니까 집중해서 잘 이야기를 들어야지. 파실레가 보낸 그림자 유령들이 나빈 왕자를 계속 쫓아다녔어요. 나빈 왕자가 샬롯을 만났을 땐 이미 12시가 지난 후였어요. 티아나와 나빈 왕자는 결혼식을 올렸어요. 그리고 나빈 왕자가 티아나에게 키스하자 마법이 풀렸어요. 티아나가 나빈 왕자와 결혼해서 공주가 되었거든요. 공주? 이게 투명투명 있는데 마법이 이렇게 풀렸어? 아니, 이 공주가 나빈 왕자에게 뽀뽀를 한 거야. 그래서 왕자가 티아나에게 뽀뽀를 했더니 티아나도 마법이 알겠다. 풀렸지. 아니, 나 얘랑 또 뽀뽀했더니 얘가 됐어? 살아났어? 사람이 됐어. 티아나는 나빈 왕자와 함께 레스토랑을 열었어요. 티아나의 레스토랑은 초록색 옷을 입었어. 티아나의 레스토랑은 곧 유명해졌어요. 마침내 티아나의 꿈이 이루어진 거예요. 와! 좋은 음식은 사람들을 웃게 하고 함께하게 한다는 아빠의 말도 깨달았어요. 아빠 어디 있어? 아빠? 아빠? 아빠는 여기 있지. 아빠는 여기 있잖아. 아니, 이 아빠 아니야? 아빠 아니, 여기 있잖아. 아니, 넘기면 어떡해? 아빠 여기 있잖아. 응. 여기 있잖아. 티아나의 아빠. 아빠. 없어. 아까 그거. 없어? 얘가 여기에는 티아나의 아빠가 없네. 아빠 있잖아. 그건 왕자님이잖아. 티아나의 아빠야! 알았어.
수모 그림 찾기 한번 해볼까? 응. 밖에 찾았어. 잠깐만. 밖이요. 밖이요. 밖.